그 다음 이제 CS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차세대 AI 메모리 청사진을 SK 하이닉스가 CES에서 공개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SK 회장님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직접 방문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eSS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 이제 그러니까 업황이 좋았던 쪽이었고, 올해 지금 시장에서 올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가들이 지금 바닥에서 먼저 그래서 좀 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20%에서 30%씩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벤트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는 거의 또 최고치 근처까지 다가서고 있고, 마이크론 3% 가깝게,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반도체 소부장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등 다 4% 가깝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의 그 흐름을 오늘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환경을 미국에서 일단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되는 게 중국의 공세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너무 과하게 우려감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나중에 중국이 진짜 중국의 내수 시장까지 만약에 다 잡아먹는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가능성은 일단은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뭐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PBR 기준으로 밴드 하단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빠져있던 구간에서 빈집 트레이딩이 반도체 소부장, 뭐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요 표는 역사적인 최고가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하락률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HBM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때 가장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은 요 DI와 PSK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금요일날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쪽으로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가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어닐링이라고 하면 또 HPSP 같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관 외국인 순매수세가 같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르겠고 나는 판단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두산이라는 종목이 가장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성장률 측면에서는 실적 나올 때마다 약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생각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데서 상당 규모의 돈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의 업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많이 보고 SK 하이닉스 밑에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봤지만, 이건 좀 뭔가 신선한 맛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연말에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두산이라는 기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 슈팅이 아주 세게 나왔는데요. 자,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약간 후행적으로 오늘 여의도에서는 두 가지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목표 주가가 두 회사가 동의 같이 불렀네요. 35만 원의 목표 주가를 불렀습니다. 주가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두산 보면 29만 원 정도가 되네요. 29만 원이면 업사이드는 뭐 35만 원이면 아직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목표 주가는 우리가 간다라고 믿을 수는 없고 참고 사항인 거죠. 그냥 35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35만 원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 시가총액을 왜 저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논리 정도만 참고를 하는 거지, 이제 목표 주가라는 단순한 저 숫자만 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IM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부각을 하면서 35만 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BNK에서는 높아진 사업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높아진 사업 경쟁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향으로 하는 CCL 그 동박 적층판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포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제목을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가치 상승 모멘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던 전자비지, 바로 이 전자비지가 동박적층판을 하고 있는 사업부인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사업부는 바로 이 부분이고, 요게 이제 본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본업도 안 좋아지는데 그냥 뭐 다른 거 모멘텀 아무리 좋아봤자 한계가 있죠. 본업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야, 그리고 다른 거 이제 붙었을 때 이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본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지배구조라든지 뭐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붙어버리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뭐 HBM 관련된, 낙폭 과대 관련된 뭐 수급이 들어오는 DI,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뭐 HPSP, 그 다음에 테크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인 ISC라든지 뭐 TSE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두산은 꾸준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안 오른 거 아니고 이제는 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뽑아내기 전에 한 약 2주 정도 동안 지금 보시면 기간 행보 이렇게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 25만 원과 26만 원 정도에는 강한 에너지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너지 라인의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라인은 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의 시가가 26만 5천 원인데, 그죠? 26만 원, 25만 원 여기가 아주 강한 구간이 될 것 같고, 저거 이탈해버리면 상당히 거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저거 깨지 않으면 당분간은 30만 원대를 향해서 도도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뭐 탄소 포집과 관련된 그 기사가 주말에 탑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오일과 가스를 통해서, 그죠? 공급 강인을 만들어서 전기요금도 낮추고 물가도 낮추고 에너지 가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흐름은 1월 20일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 이후에 우리가 한번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화석 연료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정책을 확장을 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은, 그죠? 탄소 포집이라는 부분,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탄소 포집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에어레인이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을 비롯해서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HN 같은 부분들이, 원래 에코프로 그룹이 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제일 초반에. 그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으로 뛰어들다가 그게 이제 뭐 사이클이 잘 맞아서 기업이 엄청 크게 성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인가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동채 회장님이
이제 우리 뭐 좀 비상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 좀 황골 탈퇴로 캐즘도 돌파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주말에. 네. 3대 경영 방침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동채 회장님이 전면에 이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되셨을 때 밖에 나와서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뭔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을 신문식에서 또 발표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가 결국에는 니켈의 주요 생산지고 거기에서 뭔가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건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 미국 재무부에서 청정 수소 관련된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칙 발표된 요 재무부 관련된 내용을 원문으로 저 사이트를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돼서 생산 세액 공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 정도 가볍게 한번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뭐 작은 종목들 리비안과 니콜라는 20%대 폭등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그 상승 흐름을 좀 더 세게 한번 이어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캐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들에 대한 수요 인도량이 그래도 양호하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